룰즈색 해커 그룹이 초반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끝내줬죠. 해킹도 잘하고 말재주도 있고 센스도 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룰즈색 멤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급이 있지. 시시한 잔챙이들 우리 해킹 안 할 거야. 어쩌면 FBI도 털 수 있을걸? 이때 가장 신난 사람은 누굴까요? 사부라는 사람이었어요. 정의감에 투철한 사람. 해킹으로 사회를 바꾸겠어. 액티비즘의 절정체였습니다. 부패 권력층들, 미국 정부, 얘네들을 내가 해킹으로 무너뜨리겠다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사부가 제일 신났죠. 미국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국외에서 미국을 향해 가하는 사이버 공격을 전쟁 유발로 간주,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딱 이야기를 해요. 룰즈색에게 아주 교양있고 매너있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아, 이제 손 떼야 될 때다. 납작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저희 룰즈색 해체합니다 라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룰즈색 반응, 크크크크크. 우리 집에 탱크 오나? 상황 파악을 못해. 이제 우리 FBI랑 뜨는 거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룰즈색이 인기를 너무 받다 보니까 현실을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누가 고조시키느냐? 언론이에요. 언론 참 얄미워. 괜히 부추기는 거 있죠. 니네들 싸울 거야? 언론이 이런 기사들을 냅니다. 룰즈색, FBI 공격하나? 룰즈색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룰즈색을 만들던 초창기에 인프라가드 사이트를 취약점을 찾아두었거든요. 인프라가드가 어떤 사이트냐면 FBI 사이버 범죄 대응 미관 합동 네트워크, 사이버 세계에서 있는 해킹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민간하고 군사기관이 합작해가지고 이제 만든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프라가드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였어요. 여기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두고 공격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룰즈색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취약점을 찾고 그냥 바로 때려서 와, 우리 해킹했어, 이게 아니야. 시비를 걸면 그때 갑자기 딱 그때 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에. 그 효과가 더 오르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애 때리면 없어 보이잖아? 뭔가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킹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룰즈색 FBI 공격하나요?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취약점 지금 풀자. 인프라가드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짜잔. 웹사이트는 이렇게 다 바꿔버리고 우리의 핵심 멤버 토피얼이 있죠. 언론 공격 들어가죠. 트위터에 딱 올립니다. 최근 미국이 해킹 어쩌고 하던데 해킹이 전쟁으로 간주? 크크크. 그러면 한번 해보든가. FBI 관련 사이트 우리가 해킹했고 덤으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같이 유출할게, 수고하면서 트위터를 딱 올립니다. 180명 정도가 되는 이용자의 정보 공개, 비밀번호, 실명,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싹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언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박, 룰즈색 어제 FBI 털었다, 이게 가능?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죠. 사실 룰즈색이 FBI를 턴 건 아니잖아요. FBI 시스템을 장악한 건 아니죠. FBI랑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 그 중에 하나를 해킹한 겁니다. 룰즈색의 전체 멤버가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룰즈색엔 핵심 멤버들이 있고 도와주던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이 똑바로 차린 친구는 너네 FBI 건드림? 나 빠이, 수고. 이 소식을 듣고 손절을 칩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이때 룰즈색 멤버들은 아주 의기양양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FBI를 공격했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장 잡지도 않아. 자신감 있던 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떨어집니다. 퓨어 엘리트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룰즈색의 작전 채널이에요. 단톡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단톡방에 있는 대화 기록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유출되면 얘네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부였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한 것도 사부였고요. 퓨어 엘리트의 친구들을 데려온 것도 사부였어요. 이 당시에 토피어리는 이렇게 사람들 많아지면 얘네들 배신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부는 야, 나 믿지? 퓨어 엘리트에 지금 내가 데려오는 친구들은 100% 믿어도 돼 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던 사부였는데 여기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룰즈색 멤버들이 불안에 빠집니다. 아니, 난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FBI 안 건드렸지. 지금 FBI를 공격한 시점에 단톡방 대화가 유출이 된 거야. 사부가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니까 조직 개편을 합니다. 자, 룰즈색 멤버들 다들 모여보세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직 개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채팅방을 4개로 쪼개요. 신뢰도에 따라서 4개로 구분합니다. 가장 믿을만한 등급, 그 다음 믿을만한 등급. 그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했어요. 단톡방 대화가 유출되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룰즈색 멤버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진짜 이제 난리 났죠. 룰즈색은. 아니 하필 참 이 시기도 이상해. FBI를 공격하자마자 덮친 데 덮친 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룰즈색 멤버 신상이 100% 정확한 건 아니야. 진실도 있어서 문제죠. 1%만 진짜가 있다고 해도 불안할 거잖아요. 해킹 공격이고 뭐고 이제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룰즈색은 수비 태세로 들어갑니다. 거짓 정보 흘리기 전략이 들어갑니다. 룰즈색 멤버들은 24시간 내내 가짜 정보 퍼뜨리기는데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례로 이런 예도 있었어요. 예전에 언론사에 아드리안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룰즈색의 멤버를 신상을 캐고 있습니다. 혹시 제보할 사람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아드리안 첸이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룰즈색 멤버들이 아드리안 첸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왜? 거짓 정보 흘리게. 기자니까. 룰즈색은 사실 미국과의 사이버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도구이다. 케일라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고 게다가 토피얼이라는 사람은 중국 정부를 통해서 룰즈색으로 자금을 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자한테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룰즈색 멤버들은 그 다음날 기대를 하겠죠. 가짜 기사가 나오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가 안 뜸. 왜지? 알고 보니까 이 아드리안 첸이 연락해온 사람이 룰즈색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도 얘네가 실수를 해서 얘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봐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서로 눈치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룰즈색은 거짓 정보를 유출하느라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었다. 룰즈색이 FBI를 치면서 인기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누구나 이 룰즈색 채팅방에 들어와서 저 땡땡 사이트 좀 해킹해주세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룰즈색 멤버들한테 어떤 사이트에서 취약점을 찾았는데 대신 해킹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부자들이 회사 소스코드, DB 정보를 그냥 제출을 해. 우리 회사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룰즈색 멤버들은 이 정보들을 다 검토하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거의 매일이 유출데이야. 트위터에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 유출합니다, 이번엔 여기 유출합니다 하면서 와, 룰즈색 여기저기 다 해킹하는데? 엄청난 실력자 해커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룰즈색이 더 인기가 생기고 더 인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스코드나 DB 정보를 갖다 바칩니다. 그걸 공개하니까 더 인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쳐요. 이상한 굴레가 이제 시작된 거죠. 화이트 해커도 겉으로는 룰즈색을 뭐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참 나쁜 애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연봉 올랐당, 아싸, 행복한 거죠. 당연히 룰즈색 덕분에 갑자기 연봉이 올라. 게다가 이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블랙앤버그라는 정보보안 회사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21세기에 걸맞는 사이버 보안 해킹 도전, 해킹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그림을 바꿔보세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며 사이버 보안 수석 고문인 조 블랙과 함께 일할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사이버 보안 해킹 도전, 이러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이 사이트가 이렇게 바뀌고 이 아래에 해킹했음, 근데 너무 쉬운데 돈?
필요 없어. 너네 가져.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난리 났습니다. 룰즈색이 며칠 만에 이 사이트를 해킹하고 돈도 안 받았어. 언론에서 엄청 난리 나겠죠. 해킹 대회에서 승리한 룰즈색 1만 달러의 상금도 거절하다. 정말 멋있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이 기사를 본 룰즈색 멤버, 야 혹시 저거 누가 함? 그 당시 룰즈색 멤버는 이럴 시간이 없었어. 거짓 정보 흘리고 있었죠. 쏟아져 오는 익스플로이트 정보 분류하고 있었어요. 이거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야 누가 했어 이거? 근데 아무도 안 했대. 알고 보니까 자작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마케팅 끝판왕이죠. 이미 망해가고 있는 회사였는데 인지도를 알리게 된 거잖아. 노이즈 마케팅 끝판왕이죠. 오히려 안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안티팬도 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정보보안 회사가 털렸는데 신빙성이 있나? 라고 하셨는데 자,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취약점을 만들었는데 이걸 룰즈색 애들만 찾아냈군요. 아, 지금 화이트 해커 친구들 뭐합니까? 룰즈색만큼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누굴 써야 돼? 우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게 자작극으로 판명이 났는데, 자,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룰즈색의 위상 여러분들 이제 실감하시겠죠. 블랙 해커들에게도 룰즈색은 그 한 줄기의 빛, 화이트 해커 입장에서도 이 룰즈색은 룰즈 느님이었습니다. 룰즈색의 인기가 이랬었다